혈관 질환은 실제로 발병하기 전까지 몸의 이상을 알아차리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혈관을 잘 관리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다. 당장의 위험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혈관 건강을 잃으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뇌졸중, 치매, 심장질환, 야간급사 등의 무서운 질환이 모두 혈관과 관련된 질환이다. 생명을 잃거나 심한 후유증으로 삶의 질이 낮아질 수도 있는 것이다. 혈관은 우리 몸 전체에 나무줄기처럼 퍼져 있어서 영양을 공급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 이 혈관이 고장나면 큰일인 것이다. 그런데 정작 의사가 혈관을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일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약간의 약물로 잠깐 증상을 좋게 하여도 근본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혈관을 단련시키면 건강해진다의 저자는 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NO 즉 일산화질소라고 한다. 일산화질소는 혈관 내피세포에서 분비되어 혈류를 좋게 하거나 간들간들하며 탄력이 있는 혈관을 유지하도록 하고 동맥경화나 고혈압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라고 한다. NO 즉 일산화질소의 발견은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그래서 NO가 혈관을 확장하며 혈류를 잘 흐르게 할 수 있다는 생리 기능을 발견한 UCLA의 루이스 이그나로 교수는 1988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다. NO는 혈관을 확장하고 혈류가 좋아지게 하며 혈압이 안정되게 한다. 그리고 혈관 내피세포를 강하게 하며 손상된 혈관을 회복하게 한다. NO는 혈관을 지키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최고의 치료제이다. 이렇게 중요한 NO의 기능이 대중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은 1992년이 돼서야 사람들이 조금씩 주목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아직 발견된 지 얼마 안 된 것이다. 그러면 NO를 많이 분비하는 비결은 무엇인가? 저자는 운동과 식이요법 그리고 생활 습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NO를 많이 분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식생활이란 생활 조건을 고쳐가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NO 분비를 촉진하기 위해 무엇보다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혈행을 촉진하는 것이다. NO는 생활 속에서 조금만 노력해도 바로 팡팡 나오게 된다. 저자가 추천하는 최고의 운동은 걷기이다. 걸으면 혈관이 NO가 분비되고 혈관이 건강해진다. 걸을 때 조금만 노력하면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 우선 배와 등을 붓게끔 하는 힘을 준다고 상상하며 하복부에 힘을 주어 홀쭉하게 만든다. 그대로 등 근육을 편 상태에서 걷는다. 드로잉이라는 트레이닝 방법으로 배를 홀쭉하게 넣는 것만으로 몸속 근육을 단련시킬 수 있다. 몸속 근육을 단련시키면 자세가 좋아지고 위와 장 같은 내장 기능이 좋아진다. 출퇴근 시간 전철에서 이 드로잉을 의식적으로 하는 것만으로 몸에 좋은 유산소 운동이 된다. 드로잉 자세를 한 채로 걸으면 더욱 효과가 올라간다. 걸을 때는 평소보다 조금 빠르게 보폭은 5cm 정도 늘려서 걸어준다. 무릎이 아파 걸을 수 없는 분들에게 가볍게 할 수 있는 장단지 체조가 있다. 장단지는 제2의 심장이라 불릴 정도로 혈액순환과 큰 관련이 있다. 몸의 말단에 낮게 위치한 다리의 혈액을 심장으로 돌려보내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래서 장단지 근육이 수축하면 펌프 같은 역할을 하여 하반신 동맥과 정맥혈류가 개선된다. 운동 부족 상태인 현대인들은 하반신 혈액순환이 정체된 경우가 많다. 장단지 체조로 장단지 혈액순환이 좋아져 혈관 내부의 세포가 자극되면 NO 분비가 확실히 촉진된다. 유산소 운동이나 혈관을 찌릿하게 하는 것 외에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방법이 또 있다. 특히 냉증 개선에 좋다고 알려진 것들은 대부분 혈관을 확장함으로 NO력 상승에도 효과적이다. 냉증 개선에 좋다고 알려진 것이라면 최근에 생강을 떠올리는 분이 많을 것이다. 생강은 수족냉증에도 잘 들기 때문에 강력히 추천한다.
생강에 함유된 매운맛 등에는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작용이 있다. 몸을 따뜻하게 함은 물론 에노 분비도 촉진한다. 고추에 함유된 캡사이신이란 매운맛 성분에도 생강과 비슷한 작용이 있다. 뇌졸중 위험을 50%를 내려주는 음식에 무엇이 또 있을까? 등푸른 생선에 함유된 EPA다. EPA에는 혈관 내 피세포 염증을 가라앉히며 혈관막을 만드는 코팅 작용이 있다. 생선에 함유된 EPA는 뇌졸중 위험을 40에서 50%, 심근경색 위험을 20% 저하한다. EPA 외에 블루치즈에 함유된 LTP에도 혈관 내 피세포 기능을 높여주는 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는 혈관 확장 작용과 함께 혈압 강화 작용이 있는데 그 메커니즘 중 하나가 혈관 내피 기능 개선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혈관을 망가지게 하는 5가지 적을 소개한다. 혈관 오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흡연, 둘째, 고혈압, 셋째, 이상지혈증, 넷째, 고혈당, 다섯째, 비만이다. 혈관을 흐르는 혈액의 질은 식생활, 운동 습관, 수면, 스트레스 등에 큰 영향을 받는다. 건강하면 혈액 성분은 밸런스가 좋게 유지되지만 불규칙한 식생활이나 운동 부족, 수면 부족, 과도한 스트레스 등에 의해 혈액 중 지방이나 포도당이 심하게 증가하거나 혈압이 상승하기도 한다. 이런 오염된 혈액은 혈관 내피세포를 상처 입혀 애노력 저하나 동맥경화를 진행한다. 혈관력을 높여주는 노력을 하면서 혈관 내를 흐르는 혈액을 깔끔하게 유지하는 것이 건강에 이르는 지름길이다. 다음과 같은 생활 습관이 혈액을 깔끔하게 해주고 혈관력을 높여준다. 육류보다 생선을 좋아함. 아침은 샐러드나 채소 주스를 섭취. 채소를 즐겨 먹음. 처음에 채소를 먹고 밥은 마지막에 먹음. 식사는 천천히 꼭꼭 씹어 먹음. 저녁 식사를 밤 8시 이전에 마침. 술은 적절히 마심. 1에서 2층이라면 계단을 사용. 점심 식사 후 워킹 등으로 몸을 움직임. 저녁 식사 후 가벼운 운동을 하는 습관. 수면 시간이 6에서 7시간. 다음날 졸음이 생기지 않도록 수면을 취함. 일은 열심히 하면서 적절히 스트레스 이완을 함. 인간관계에 대해 고민하지 않음. 매사에 목표를 높게 잡지도 너무 낮게 잡지도 않음.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들으려고 함. 피부와 마찬가지로 혈관도 나이를 먹고 탄력을 잃어버린다고 한다. 피부는 겉모습에 불과하지만 혈관의 건강은 삶의 질과 직결된다. 대부분 사람이 걸리게 되는 만성질환은 생활습관병인 경우가 많다. 생활습관이 우리 인생 후반의 질을 좌우하는 것이다. 혈관질환은 실제로 발병하기 전까지 몸의 이상을 알아차리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혈관을 잘 관리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다. 당장의 위험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혈관 건강을 잃으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뇌졸중, 치매, 심장질환, 야간급사 등의 무서운 질환이 모두 혈관과 관련된 질환이다. 생명을 잃거나 심한 후유증으로 삶의 질이 낮아질 수도 있는 것이다. 혈관은 우리 몸 전체에 나무줄기처럼 퍼져 있어서 영양을 공급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 이 혈관이 고장나면 큰일인 것이다. 그런데 정작 의사가 혈관을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일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약간의 약물로 잠깐 증상을 좋게 하여도 근본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혈관을 단련시키면 건강해진다의 저자는 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에노 즉 일산화질소라고 한다. 일산화질소는 혈관 내피세포에서 분비되어 혈류를 좋게 하거나 간들간들하며 탄력이 있는 혈관을 유지하도록 하고 동맥경화나 고혈압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라고 한다. 에노 즉 일산화질소의 발견은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그래서 에노가 혈관을 확장하며 혈류를 잘 흐르게 할 수 있다는 생리 기능을 발견한 UCLA의 루이스 이그나로 교수는 1988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다. 에노는 혈관을 확장하고 혈류가 좋아지게 하며 혈압이 안정되게 한다. 그리고 혈관 내 피세포를 강하게 하며 손상된 혈관을 회복하게 한다. 에노는 혈관을 지키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최고의 치료제이다. 이렇게 중요한 에노의 기능이 대중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은 1992년이 돼서야 사람들이 조금씩 주목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아직 발견된 지 얼마 안 된 것이다. 그러면 에노를 많이 분비하는 비결은 무엇인가? 저자는 운동과 식이요법 그리고 생활 습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에노를 많이 분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식생활이란 생활 조건을 고쳐가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에노 분비를 촉진하기 위해 무엇보다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혈행을 촉진하는 것이다. 에노는 생활 속에서 조금만 노력해도 바로 팡팡 나오게 된다. 저자가 추천하는 최고의 운동은 걷기이다. 걸으면 혈관이 에노가 분비되고 혈관이 건강해진다. 걸을 때 조금만 노력하면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 우선 배와 등을 붓게끔 하는 힘을 준다고 상상하며 하복부에 힘을 주어 홀쭉하게 만든다. 그대로 등 근육을 편 상태에서 걷는다. 드로잉이라는 트레이닝 방법으로 배를 홀쭉하게 넣는 것만으로 몸속 근육을 단련시킬 수 있다. 몸속 근육을 단련시키면 자세가 좋아지고 위와 장 같은 내장 기능이 좋아진다. 출퇴근 시간 전철에서 이 드로잉을 의식적으로 하는 것만으로 몸에 좋은 유산소 운동이 된다. 드로잉 자세를 한 채로 걸으면 더욱 효과가 올라간다. 걸을 때는 평소보다 조금 빠르게 보폭은 5cm 정도 늘려서 걸어준다. 무릎이 아파 걸을 수 없는 분들에게 가볍게 할 수 있는 장단지 체조가 있다. 장단지는 제2의 심장이라 불릴 정도로 혈액순환과 큰 관련이 있다. 몸의 말단에 낮게 위치한 다리의 혈액을 심장으로 돌려보내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래서 장단지 근육이 수축하면 펌프 같은 역할을 하여 하반신 동맥과 정맥혈류가 개선된다. 운동 부족 상태인 현대인들은 하반신 혈액순환이 정체된 경우가 많다. 장단지 체조로 장단지 혈액순환이 좋아져 혈관 내부의 세포가 자극되면 에노 분비가 확실히 촉진된다. 유산소 운동이나 혈관을 찌릿하게 하는 것 외에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방법이 또 있다. 특히 냉증 개선에 좋다고 알려진 것들은 대부분 혈관을 확장함으로 에노력 상승에도 효과적이다. 냉증 개선에 좋다고 알려진 것이라면 최근에 생강을 떠올리는 분이 많을 것이다. 생강은 수족냉증에도 잘 들기 때문에 강력히 추천한다. 생강에 함유된 매운맛 등에는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작용이 있다. 몸을 따뜻하게 함은 물론 에노 분비도 촉진한다. 고추에 함유된 캡사이신이란 매운맛 성분에도 생강과 비슷한 작용이 있다. 뇌졸중 위험을 50%를 내려주는 음식에 무엇이 또 있을까? 등푸른 생선에 함유된 EPA다. EPA에는 혈관 내 피세포 염증을 가라앉히며 혈관막을 만드는 코팅 작용이 있다. 생선에 함유된 EPA는 뇌졸중 위험을 40에서 50%, 심근경색 위험을 20% 저하한다. EPA 외에 블루치즈에 함유된 LTP에도 혈관 내 피세포 기능을 높여주는 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는 혈관 확장 작용과 함께 혈압 강화 작용이 있는데 그 메커니즘 중 하나가 혈관 내피 기능 개선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혈관을 망가지게 하는 5가지 적을 소개한다. 혈관 오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흡연, 둘째, 고혈압, 셋째, 이상지혈증, 넷째, 고혈당, 다섯째, 비만이다. 혈관을 흐르는 혈액의 질은 식생활, 운동 습관, 수면, 스트레스 등에 큰 영향을 받는다. 건강하면 혈액 성분은 밸런스가 좋게 유지되지만 불규칙한 식생활이나 운동 부족,
수면 부족, 과도한 스트레스 등에 의해 혈액 중 지방이나 포도당이 심하게 증가하거나 혈압이 상승하기도 한다. 이런 오염된 혈액은 혈관 내피세포를 상처 입혀 애노력 저하나 동맥경화를 진행한다. 혈관력을 높여주는 노력을 하면서 혈관 내를 흐르는 혈액을 깔끔하게 유지하는 것이 건강에 이르는 지름길이다. 다음과 같은 생활 습관이 혈액을 깔끔하게 해주고 혈관력을 높여준다. 육류보다 생선을 좋아함. 아침은 샐러드나 채소 주스를 섭취. 채소를 즐겨 먹음. 처음에 채소를 먹고 밥은 마지막에 먹음. 식사는 천천히 꼭꼭 씹어 먹음. 저녁 식사를 밤 8시 이전에 마침. 술은 적절히 마심. 1에서 2층이라면 계단을 사용. 점심 식사 후 워킹 등으로 몸을 움직임. 저녁 식사 후 가벼운 운동을 하는 습관. 수면 시간이 6에서 7시간. 다음날 졸음이 생기지 않도록 수면을 취함. 일은 열심히 하면서 적절히 스트레스 이완을 함. 인간관계에 대해 고민하지 않음. 매사에 목표를 높게 잡지도 너무 낮게 잡지도 않음.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들으려고 함. 피부와 마찬가지로 혈관도 나이를 먹고 탄력을 잃어버린다고 한다. 피부는 겉모습에 불과하지만 혈관의 건강은 삶의 질과 직결된다. 대부분 사람이 걸리게 되는 만성질환은 생활 습관병인 경우가 많다. 생활 습관이 우리 인생 후반의 질을 좌우하는 것이다.